저는 6학년 때부터 컴퓨터랑 알파 오메가부터 시작해 중1 때 리버티 노크레스를 하고 이제는 크레딧 과정을 하고 있는 변준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하고 있는 리버티 공부 방법과 리버티를 처음 시작하는 그리고 처음 시작할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그냥 설명 같은 걸 해드리자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리버티 시간이 오면 일단은 먼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난 뒤 플래너를 쓰기 시작하면서 저의 공부를 시작합니다. 리버티를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을 공부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리버티는 자기주도 학습이기 때문에 각 학생들만이 각자 자신의 페이스가 있고 그것을 유지하거나 때로는 증폭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플래너입니다. 플래너를 다 쓰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레슨에 들어가면 먼저 그 레슨의 목표를 읽습니다. 레슨에 보내는 그 레슨에 배워야 될 것과 레슨의 내용들에 대한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난 뒤에 저는 밑에 있는 보캐블러리를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문제를 읽습니다. 문제나 레슨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확인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읽고 난 뒤 저는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레슨의 내용을 읽습니다. 저는 이렇게 내용을 읽을 때 방금 전 본 그 세 가지를 찾으면서 레슨을 봅니다. 그렇게 되면 레슨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자세히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 레슨 안에 요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나서 레슨에서 요점을 찾는 것보다 저는 요점을 먼저 보고 나서 레슨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레슨에 나오는 모든 단어와 내용을 다 알고 넘어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을 다 외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 교시당 레슨 하나를 끝낸다고 해도 45분당 하나를 끝낸다는 것인데 그 45분 안에 한 레슨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는 45분 안에 그 레슨의 핵심 포인트만 잡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난 척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저도 솔직히 처음에 45분 동안 레슨의 핵심 내용을 잡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중1 때는 레슨의 본문을 다 읽기가 귀찮아서 레슨도 보지 않고 그냥 문제만 푼 적도 많았고 그냥 문제에서 레슨을 보고 문제에 답찾기 놀이를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애들보다 너무나 빨리 나간 진도 덕분에 선생님한테 걸려서 한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레슨에서 문제만 보고 풀었던 것이 문제 안에 레슨의 요점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슨의 목표에 써있는 것이 레슨의 문제에 다 나온 것을 깨닫고 난 뒤 저는 옛날에 저가 쌓아온 답찾기 실력을 발휘하여 이제는 그 요점을 찾기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요령으로 시작했던 게 선생님의 지적으로 노하우로 변한 것이었죠. 뭐 두 개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레슨을 모두 읽고 난 뒤 저는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문제 푸는 것까지 마치면 레슨이 끝나는 거지만 아직 저의 공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노트 필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노트 필기는 모르고 넘어가는 것을 막는 과정입니다.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은 문제 풀기 전에 노트 필기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하고 꼭 한쪽 방법이 옳다 나쁘다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노트 필기를 레슨을 마치고 난 뒤에 합니다. 이유는 학교에서 노트 필기를 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트 필기를 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그 노트 필기를 하지 않은 시간 동안 다른 레슨을 할 수 있고 또한 집에서 노트 필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노트 필기까지 마치고 나면은 저의 공부는 끝납니다. 이제 저가 리버티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의 최고의 장점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자기주도 학습을 시도하는 학생에게 이것은 정말 힘들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선생님이 주시는 문제만 풀고 한 교시 동안 책만 보고 멍만 때려도 수업 시간이 지나가던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풀 문제를 고르고 계획하며 자신이 직접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경우
저 경우 리버티를 공부하려 하기보다는 리버티를 통해서 자신만의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많은 실패를 하겠죠. 솔직히 저도 중1 때는 찍기, 인터넷에서 답찾기, 친구들끼리 답 돌리기 등 많은 요령들에서 또 술법들을 쓰고 인터넷에서 많은 유혹들을 통해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저는 그것이 저의 자기주도 학습의 일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는 그것들이 나쁘다는 걸 깨달았고 그것들을 통하여 또 레슨의 핵심 내용이 어디 있다는 것과 저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요령들과 편법들을 저의 공부 방법으로 바꿔주신 것은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씀과 따끔한 게가 저에게 좋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학생들이 이런 유형을 쓰게 될까봐 걱정하신다면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2하고 중3 그리고 고등학생 때부터 그렇게는 못한다고. 저에겐 정말 그게 무서웠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리버티를 처음 할 때 자신의 공부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공부 방법을 쌓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1 때나 중2 때 처음 리버티를 시작했을 때가 이걸 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크레딧 코스가 아니고 또한 선생님들이 이거를 리허설 해주기 때문에 점수 관리에도 훨씬 편리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지금 와서 크레딧 코스를 하고 보니 그때는 저에게 정말 공부 방법을 쌓기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티는 저희의 방법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버티가 저희의 삶의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저희의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